자, 지금 10페이지 맞풀 집합이고요. 집합은 가장 중요한 게 집합이 뭔지를 고르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 집합이란 녀석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즉 분명한 기준을 가진 대상들의 모임 하나하나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들의 집합. 이 집합 맞아요? 산 맞죠? 산. 맞죠? 그렇죠? 정확하게 산들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세계에서 세계에서 높은 산들의 모임. 높은 산들의 모임. 어때? 얘기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다시 들어갈까? 키가 180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맞죠? 나밖에 없네. 맞아요? 집합 맞아요, 여러분? 맞죠?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얘기해봐. 아니죠. 작다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죠? 따라서 우리 집합이란 녀석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유형 1번에 보시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가 거의 집합을 고르시오 라는 게 시험 문제에 1번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려요. 1번을 틀리는 경우를 내가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왜 웃지? 나중에 꼭 틀린다요, 웃으면. 아시겠죠? 진짜예요. 자, 1번 볼게요. 결국은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요. 대상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이거는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을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집합인 건 몇 번일까요? 맛있는 과일 4번. 4번이겠죠. 맛있는이라고 선택했나요? 4번 선택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집합이 기준점이 딱 명확한 모임이라면 내가 이 집합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연수 6의 약수들의 모임. 어때요? 집합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이죠?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대괄호로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집합의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6의 약수들 집합을 A라고 만들어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럼 이 6의 약수들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상 하나 보이십니까? 이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원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 1은 A 집합의 원소입니까? 네. 맞죠? 1은 A 집합의 원소가 맞죠? 따라서 1이 A 집합의 원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삼지창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벌려있는 곳은 집합적으로 벌려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요. 5는 A 집합의 원소입니까? 그럼 아니다 할 때는 삼지창하고 짝대기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하는 표식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저거 이름이 뭐예요? 삼지창이요. 진짜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는요. 거기 유형 2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A에 속하는 원소는 삼지창 규 보이시죠? 거기다 동그라미. A가 만약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삼지창에 짝대기 그으시면 됩니다. 아래 건 이름이 뭐예요? 응? 아래 건 이름이 삼지창 짝대기요. 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집합과 집합 관계는 있다고 하고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을 문제 볼게요. 자, 4번의 집합 A를 보시면 자, 집합의 표현 관계가 특히나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얘는 원소들이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그 원소를 어떻게 했어요? 나열했죠. 따라서 이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원소 나열법. 따라서 원소는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쉼표 꼭 찍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표현 방법이 바로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자, 조건 제시법은 내가 원소를 X로 규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 뒤에다가 이 x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6의 약수들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x바하고 뒤에 조건을 쓰는데 x는 그렇지 6의 약수 이렇게 쓰시면 얘를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 뒤에 항상 x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요 x가 바로 a의 원소들을 뜻하는 표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벤 다이어그램 들어봤나요? 벤 다이어그램? 토도송이요. 이렇게 이 표시한 벤 다이어그램 들어봤나요? 그래서 여기다 원소를 써줄 때는요. 쉼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따라서 원소의 표현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거기 4번을 보시면 지금 4번에 A라는 녀석이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X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럼 X에 대한 설명을요. 뒤에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X는 뭐에 배수돼요? 4에 대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조건 제시법을 보고요. 반드시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서술형에서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로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4일을 중에서 0하고 24일은 4일에서 뭐예요? 4, 8, 12, 16.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헷갈려요, 나중에는. 자, 원소 보이시죠? 맞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자,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원소가 있나요, 지금? 안에? 없어요, 여러분. 8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참입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얘는 그냥 8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려면요. 이 집합기호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거예요. 맞나요? 자, 2번 볼게요. 16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틀렸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직 내가 안 나갔는데 이 포함관계가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예요. 맞죠? 네. 근데 이 16은 뭐예요? 집합이 아니에요. 원소죠. 네. 그럼 원소니까 얘는 몇 지창이 돼야 돼요? 삼지창. 삼지창이 돼야지 옳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맞죠? 자, 3번입니다. 3번에 10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12는 A 집합의 원소잖아요. 네. 근데 짝대기가 그어져 있으니까 안 되죠. 이해됐어요? 네. 자, 4번이요. 자, 이 표현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공집합. 공집합. 자, 집합 중에서 공집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공집합은 아무 원소도 없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개예요.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공집합. 근데요, 어디에서 있잖아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흔히들 나와요. 그럼 얘는 원소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여기는 공집합에 원소 요소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공집합은요,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죠.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중에서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가, 자,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 뭐예요? 물어보자. 부분적으로 집합. 웃기시네. 부분 집합이 뭐예요? 자,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순서가 좀 헷갈려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부분 집합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분 집합이 뭐냐면요. A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어요. 자, 이거 원소예요. 맞죠? 그죠? 근데 부분 집합은 뭐냐면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A 집합에 들어가 있대. 맞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 1. 어때? 이 원소가 여기 속해 있나요? 그죠? 만약에 1, 3 그러면 이 원소들이 빠짐없이 A 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맞죠? 하나라도 예외 없이 어떤 집합이 이 A 집합에 속해 있으면 그때 우리는 B가 A 집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지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얘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부분집합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게 부분집합의 관계예요. 따라서 집합과 집합은 3지창이 아니라 몇 지창으로? 2지창으로 표현하고요. B가 A에 속하는 거잖아요. A가 B가 아니라. 맞죠?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가 있죠? 그때는 얘가 얘 포함된다는 뜻으로 큰 쪽에다가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요. 어떤 C집합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여기에 속합니까 여러분? 안 속하죠? 얘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O 때문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C라는 녀석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3지창은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고요. 2지창은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요. 봐봐요.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종류는 대단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분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가정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다 성립합니다. 뭐든지. 됐죠? 그럼 볼게요. 여기 공집합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봐봐요. 이제 부분집합 배웠으니까. 집합 8이죠? 네. 얘는 집합이에요. 맞죠? 걔 이지창. 그럼 8이 여기 속해 있죠? 네. 그럼 몇 지창으로 써야 되죠? 이지창.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4, 8, 10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4, 8, 12. 자, 볼게요. 이 4, 8, 12가 A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4, 8, 12가 빠짐없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을 보시면 자,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그지 벌려서 이지창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부분집합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이제? 그 답은 몇 번? 5번. 오케이. 화장실 좀. 안 돼요, 안 돼. 빨리 해봐. 이건 3번까지 할게. 그럴 줄 알고 3번을 풀어놨어요. 그래. 자, 보시면 아까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선생님이 원소날법하고 조건제시법하고 무슨 그램?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에다가 이제 이런 표현 하나 해주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소 C표 안 쓰고 이게 벤다이어그램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10번입니다. 자, 세 집합이 나와 있어요. A는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B를 조건제시법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야겠죠. 맞아요? 그럼 X바 뒤에 어떤 조건이 나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의 근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근이에요? 뿔마 1이겠죠. 그래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C라는 녀석도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의 자연수래요, 여러분. 자연수 뭐밖에 없어요? 1. 그래서 C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맞습니까? 자, 포함관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원소가 가장 작은 것부터 갈게요, 여러분. C가 일단은 B에 속해 있죠, 여러분. 그죠? C는 B의 무슨 집합이죠?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B를 볼게요. B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요. 어때?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빠짐없이. 그럼 따라서 B는 또 누구의 부분집합이죠? A의 부분집합이라서 C도 당연히 A 속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민규는 알아서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렇게 화장실 가게 되지. 큰일 났네요. 자, 그럼 원소의 개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로 우리는 집합을 읽잖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무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 셀 수 있죠. 원소의 개수. 몇 개죠? 3개. 그래서 유한집합이라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개수를 뜻하는 넘버의 약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합 A를 써주면 돼요.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고집법대로 내가 A라는 걸 이렇게 집합을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무한집합은 뭐냐? 셀 수 없는 거. 이런 거. 얘 몇 개예요? 자연수 몇 개예요? 셀 수 없죠? 따라서 이게 바로 무한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집합 중에서 또 특수한 거 있잖아요. 얘 무슨 집합이라 했어? 공집합. 공집합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도 쓰고요. 또 이렇게 비어있게도 써요. 똑같은 뜻이에요. 쌤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봐봐요. 같은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한 개짜리 집합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죠? 있어요. 따라서 유한집합 중에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유형 4번을 보실게요. 자, 넘버 보이시나요? 넘버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래요. 1개. 몇 개죠? 얘는? 1개. 다시요. 몇 개요? 0개가 되죠. 0개. 유형 4번이에요. 유형 4번. 자, 근데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차이점 보여요? 얘랑 차이점?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몇 개예요? 1개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됐죠? 그럼 얘도요. 헷갈리는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따라서 얘는 원소 몇 개예요? 1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2개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진짜 대박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 빨리 갔다 왔네요. 빨리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자, 기억은 A가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0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죠, 여러분. 그럼 NA는 얼마예요? 1개.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죠. 자, B는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인 거 보이죠? 맞아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 몇 개? 0개. 맞죠?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 원소 몇 개예요? 1개죠. 구별되죠, 이제. 맞죠? 얘는요. 0개죠. 자, 따라서 디귿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됐어요? 자, 리을 갈게요. 자, 리을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몇 개예요? 그렇죠? 0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니까 1개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원소 몇 개? 1개. 따라서 정합 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밀하게 구하셔야 돼요. 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케이, 갈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이요. 자, 이게 다 뒤에 있는 문제랑 상응이 되니까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A라는 집합이요. 1, 2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분집합은 여러 개 있다고 했죠? 부분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실래요? 그죠? 자, 그럼 이 1이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떤 원소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부분집합의 표현이었죠? 그 내가 A의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지금. 근데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 있다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항상? 부분집합. 따라서 얘가 최대한 원소가 2개니까요. 그죠?
최대 2개까지 부분집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따라서 원소의 개수도 들어갑니다. 원소가 0개짜리 부분집합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종류가 뭐예요? 일단 1, 2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집합은 당연히 얘 부분집합 아니겠어요? 이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죠? 2.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대수 이게? 이제 원소 몇 개짜리 가죠? 2개짜리 가는 거예요. 그럼 원소 2개짜리 뭐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자기 자신 또한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 모든 원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부분집합은 몇 개가 생기죠? 몇 개? 네, 몇 개 생겨요? 이게 부분집합의 종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보세요. 잘 듣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부분집합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봐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을 때 B 안에 맞아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A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맞죠? 근데요, 부분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내가 부분집합을 그릴 때는요,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A가요,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B 안에 누가 있는 거죠? A. 그러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라 하네요. 그럼 B 안에 누가 A 안에 누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밖에 없어? 두 집합이 어떨 때밖에 없어? 같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두 집합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위에 5번 보세요. A가 B에 속하고 B 또한 A에 속하면요, 얘가 의미하는 풀이는 두 집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별표 치시고요. 자, 그래서 집합의 상등이에요. 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요, 원소들 각각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요, 원소들마저 하나하나 다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A 집합을 보니까요, A의 원소가 A 플러스 2와 A 제곱 마이너스 2로 되어 있고요, B라는 녀석이 뭐로 되어 있죠? 2와 6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수를 나눠서 할까요? A 플러스 2가 뭐일 수도 있죠? 2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안 되나요? A 플러스가 2라면 맞아요? A는 뭐가 되죠? A가 0이어야 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A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A가 0이면 얘는 원소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근데 얘는 얼마예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해석이 됐죠, 민규의 말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 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일 때? 2일 때예요. 그럼 A는 몇 개 나와요? 2개. 2개. 얘가 4잖아요. 풀마이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2일 때 얘 얼마예요? 4. 얘도 얼마야? 오케이. 맞죠? 마이너스 2라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얼마야? 0. 얘 얼마예요? 돼요, 안 돼요? 따라서 A는 뭐밖에 안 되죠? 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 네. 처음부터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하면 되지.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들어갈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왜 구해줬냐면 빨리빨리 설명해요. 오케이, 좋아. 자, 얘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총 부분집합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온다? 4가지예요. 만약에 서술형에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봐 라고 하면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따라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뭐 나오죠? 부분집합. 원소 한 개짜리 뭐 나와요? 0. 원소 두 개짜리 0, 원소 세 개짜리 0, 2, 몇 개 나와요? 8개. 보이죠? 자, 이 원소 몇 개예요? 3개. 자, 어떻게 이제 가냐면 경우의 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분집합은요, 1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죠?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죠? 1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두 가지죠? 경우의 수. 그 2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 2가지.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네. 2 곱하기 2 따라서 몇 가지? 4가지. 4가지. 다시 볼게요. 원소 3개예요. 얘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경우의 수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둘이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 근데 공집합은 안 돼요. 공집합 다 없잖아. 없는 거 다 없는 거. 다 없는 거 있잖아. 여기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A라는 집합이요. x1, x2 해서 xn까지 원소가 나와요. 몇 개예요? n가지죠. 따라서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 어떻게 만들죠? 2의 n제곱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소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집합? 부분집합의 종류예요. 봐봐요.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몇 가지? 2가지. 얘도 몇 가지? 그래서 다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해? n개까지 곱하지? 그래서 2의 n제곱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만 알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찐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찐 유행하잖아. 찐사랑. 찐사랑. 아, 안 해봤구나. 찐사랑은 어떻게 해봐? 잡아봐요. 됐죠? 오케이?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자, 얘가 A잖아요. 얘 부분집합을 X라고 통칭을 하면요.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X가 A가 아닌 거. 됐죠, 이제? 이게 진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자,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거기 찐 부분집합이라고 거기 밑줄 쳐놓고요. 요거 써주시면 돼요. 요거 얘가 찐 부분집합의 표현이라고요. 못 잘렸어. 어머 미안.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이 A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분집합 계수 했죠? 그럼 얘 진 부분집합을 찾으래요. 그럼 뭐만 제외하면 되죠? 자기 자신 한 개만 제외시키면 되죠? 따라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몇 빼줘라? 크게 한 개를 빼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 정신 차리시고요. 가만한 거. 자, 그러면 약간 있잖아요. 자, 이거 약간 이거 이해했으니까 이거 다 썼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영역이 보이시죠? 일단 노가다 다 구해놨으니까. 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0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래요. 됐어요? 네. 자,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0을 일단 골라놔요. 됐죠? 그럼 나머지 원소 뭐 남아요? 1, 2 남죠? 그럼 1, 2의 부분집합 만들어낼 수 있죠. 몇 가지 나와요? 1, 2의 부분집합은? 4개. 4개 나오죠? 그럼 그 안에 0만 쑤셔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어떤 뜻이냐면 1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얘들아. 어? 맞지? 그럼 거기 안에 뭐만 쓰셨으면 되냐고. 0만 이렇게. 그럼 1, 2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지 않겠어? 이해됐지? 이해됐어? 그럼 따라서 내가 원소 0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얘를 지우고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표현이 아까 A라는 집합이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간다면요. 여기에 x1, x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 찾으래. 네. 그 얘를 빼면 돼. 그 원소 몇 개 남아? 네? 원소 몇 개 남냐고. n-2개 남지? 네. 그러면 그들의 부분집합이랑 똑같다고. 나중에 x1, x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으라고 하면 아까처럼 0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면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이잖아. 오케이? n-2개예요. n-2개야. 됐나 이제? 이거야. 오케이? 그럼 또 봐봐. 0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세려 얘들아. 0을 포함하지 않는 거래 이제는. 그럼 쟤 어떻게 하면 돼? 0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하고. 아까랑 똑같은데 0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95대로 얘야.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얘도 똑같아. 만약에 x1, x2, x3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 그럼 지우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제곱? n-4. 이거야. 알겠죠 이제? 그럼 이거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그거를 제해놓고 나머지 원소들의 부분집합만 세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번 별표 치시고요. 지금 A집합을 A1부터 AN까지 만들 때요. 그죠? 얘는 A1부터 AK를 모두 포함한대. 아니면 모두 포함하지 않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야. 그지? 그럼 A1부터 AK까지 몇 개의 원소가 있어? K개야. 그럼 그걸 제하면 돼. 그럼 나머지 원소는 몇 개가 남아? n-k야. 이해됐어? 그럼 이게 n-k야. 이해됐지? 오케이? 별표 쳐라고. 그럼 봐봐. 또 여기에서 K개는 포함하고 또 N개의 원소는 포함시키지 않는데 그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뭐 해주면 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제해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갈게요. A입니다. A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죠? 원소의 최소값이 얼마인? 3. 여기서 보세요.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3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1, 2는요?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1,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의 원소의 대수는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 아니겠어요? 이게 몇 제곱? 이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진다 안 가진다는 무조건 뭐하라? 빼라. 자, 여기까지인가요 우리? 네. 영상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쭉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기 봐봐. 유형 10번에 그 부분집합이 나왔어요 여러분. 쭉 들어갑시다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지금 몇 시에요? 8시. 나 다음 시간에 집합하고 명제 같이 나갈 거니까요. 여기까지예요? 어. 네, 숙제 여기까지예요? 네, 맞아요. 진도를 나가면 안 될까?